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미적분 1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함수극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남은 문제도 있죠. 12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좀 풀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단계하고 이제 표준 단계 일부분을 풀었는데, 이제 오늘 풀 문제들이 이제 표준 단계하고 이제 발전 단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틀려도 괜찮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 와서 끄적끄적 해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교과서 28페이지에는 문제 12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12번입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태를 보시면요.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얘도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쵸. 유리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무한대는 무한대꼴로 바꿔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잠깐 적어보기는 이겁니다. 자, 결국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분모를 1로 생각해 주는 거였고요. 그 지금 분자의 경우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에다가 여기 루트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켤레 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래서 루트 써주게 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에다가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위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합차 공식에 의해서 x가 무한히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자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2차항이 사라지게 되고 상수항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해 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여기는 6x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x가 이제 무한히 갈 때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국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풀어준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풀어주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분모를 보시면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2차가 가장 센 i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3x 더하기 4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앞에 있는 x제곱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것이고요. 뒤에 분자는 그대로 둬야겠죠.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결국 x 더하기 x분의 6x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분의 6이어가지고 3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1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건 잠깐 차이점이라 본다면, x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음의 무한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익숙한 형태는 이제 x가 무한대꼴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음이 무한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를 우리가 마이너스 t라고 두게 되면요. 마이너스 t라고 두게 되면 당연히 t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쵸. 무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볼게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둔다는 뜻은 결국 t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여기가 보게 되면 여기가 t축으로 두고요. x축으로 두게 되면 t는 마이너스 x란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x가 음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 치환하게 되면 t는 무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리미트 t가 무한히 가게 될 때, 자, x가 마이너스 t였으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분의 루트 t제곱 빼기 t 더하기 2 빼기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럼 보시면 또 무한대분이 무한대꼴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풀 수 있다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t고요. 여기는 t제곱이니까 결국에는 그쵸? 최고차항 개수비 마이너스 1분의 1이어가지고 봐도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보도할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fx가 2의 극한값이 8일 때요. 요 주어진 시계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지금 보시면 분 모두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는 0분의 0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0분의 0꼴 어떻게 해준다? 뭔가 약분할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제 알고 있는 걸 바꿔주는 건데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분모에 무리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UDR을 통해서 한번 조금 식을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식, 이 주어진 식은요, 지금 x가 2도 가까이 갈 때요. 자, UD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루트 x제곱 플러스 5 빼기 3이고요. UD화를 해주게 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이 지금 곱해지는 거죠. 결국은 곱해주게 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x-2 곱하기 fx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 정리해주게 되면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잠깐 분모만 보시면 결국 x제곱 플러기 5 빼기 9가 돼가지고 x제곱 빼기 4가 분모입니다. 그럼 요것도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바로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자, 결국에는 분모의 경우에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에 x-2의 fx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x-2도 약분이 되네요. 따라서 결국 이 주어진 극한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2도 가까이 갈 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5 더하기 3의 fx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정리 좀 해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x 플러스 2도 2에서 극한 존재하고요. 0 아니죠. 그리고 요 지금 무리식도 2에서 극한 존재하고요. 근데 fx도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해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경우에는 극한을 마음껏 분배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결국에는 요 리미트를 이 분모하고 분자의 무의식과 fx에 분배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결국 극한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분모의 경우에는 2 더하기 2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자의 경우에는 루트 4 더하기 5 더하기 3에다가 리미트 x가 2도 갈 때 fx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분의 여기서 루트 4 더하기 5는 루트 9가 3 되겠죠? 6 곱하기 8이어 가지고요. 정답은 그래서 12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극한에서 수렴하는 함수가 주어질 경우에는 그 수렴하는 값을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3번 뽑았고요.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분의 fx의 값이 존재할 때요. 지금 또 복잡한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요 값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 어느 값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쵸? 일단 저는 그럼 요거를 한번 저는 알파라고 둬볼게요.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x 빼기 6x제곱분의 3x제곱 더하기 2fx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분의 fx입니다. 그쵸?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일단 최대한 우리는 x분의 fx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한번 x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일단은 자, 즉 주어진 식의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요. 분모와 분자를 x제곱 나눠주게 되면요. x제곱분의 fx 빼기 6분의 그리고 3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분의 fx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왜 바꿨냐? 잘 보시면요. x제곱분의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제곱은 x가 2번 곱해진 거거든요. 그럼 얘는 x분의 fx 곱하기 x분의 1로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것이 x가 무한히 갈 때 존재했죠. 그럼 요것은 알파예요. 그쵸? 근데 x가 무한히 갈 때 x분의 극한도 얼마 수렴? 0호 수렴하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의 극한도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도?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지금 볼게요. 지금 보시면 x제곱분의 fx 여기 있죠. 이게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나머지도 수렴.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수렴하니까 극한을 또 분배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얘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각각에도 수렴하는 거니까 봐도 그냥 마이너스 6분의 3. 뭐 굳이 극한도 쓸 필요가 없겠네요. 봐도 마이너스 6분의 3 돼가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수렴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 함수식을 최대한 잘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와 B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갈 때요. 요 분수식의 극한이 지금 7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분모가 x-1인데요. 자, 지금 분모가 x 1로 가까이 갈 때는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만 0분의 0꼴이어가지고 이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아, 결국에는 분자에 있는 극한, 즉 분자에 있는 식의 극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얼마나 수렴? 0호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x제곱 ax b 다 1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극한을 마음껏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자, 그럼 분배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어서 요만큼이 지금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상수항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 빼기 1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분자를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요. 지금 b가 마이너스 a 빼기 1이었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면 a 더하기 1 나오죠. 이거 인수분해 되죠. 실제 인수분해 보시면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주어진 식을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보시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결국에는 이거 인수분해된 결과 써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0분의 0꼴 핵심은 뭐였다? 분모와 분자의 0이 되는 인수를 없애주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a 더하기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극한 존재하니까 얘는 a 더하기가 되고 그 극한값이 얼마? 그쵸, 7이 되겠죠. 다 했네요. 따라서 결국에는 a가 5가 되는 것이고요.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번 풀어봤고요.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요. x-2분의 ax, x-가 분자에 있고요. 분모가 2차식일 때 6분의 1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6분의 1입니다. 지금 극한값이 얘는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분모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쵸? 0으로 가까이 가야만 0분의 0꼴이어가지고 극한값이
6분의 1 나오겠죠. 그쵸? 아, 결국 얘는 마찬가지로 x가 2도 가까이 갈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각각의 극한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을 다 분배를 해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정리하시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시면요, 2a 더하기 b 더하기가 0이 되어서, 따라서 결국 b가 마이너스 2 빼기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를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원래 2차식에 대입할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분모를 보시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분모인데 b가 지금 마이너스 2 빼기 2a였습니다. 자, 그럼 얘는 결국에는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 2a 더하기 2 더하기 4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시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a, 2 두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x-2 곱하기 ax-2라고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주어진 극한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준식은 결국에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 곱하기 ax-2 분의 여기가 x-2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극한 0이 되는 인수 분모분을 약분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2도 가까이 갈 때 ax-2분의 1입니다. 그럼 2 대입해주게 되면 얘는 2a-2분의 1이어서 요것이 6분의 1인 것이죠. 되었죠? 따라서 결국 2a-2가 6이 돼가지고요, 2a가 8이기 때문에 a는 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요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 빼기 8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답을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결론적으로는 항상 미정계수 문제는요, 대부분이 0분의 0꼴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인수분해 잘 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5번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미정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가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자, 첫 번째는 지금 x가 무한히 갈 때 극한값이고요. 두 번째는 1일 때 극한값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a, b, c를 다 곱한 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인데요,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그럼 지금 꼴을 보시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2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였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b. 그럼 지금 최고차항을 보시면 여기 2차식 있죠? 여기 2차식 있죠? 그럼 개수가 분모는 1이고 여기는 a니까 결국 다 얼마 나온다? 수렴하는 값이 개수 b 1분의 a죠. 그래서 봐도 a는 2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a는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bc 값을 구해야겠죠.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우리가 요 극한식을 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지금 a가 2였죠.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형태죠.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분모가 0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 1 대입해주게 되면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결국 c가 마이너스 2 빼기 b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방금 봤던 15-2번 나오고 15-1번 나오고 똑같은 형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분자를 인수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위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분자를 보시면요, 분자가 자,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는데 c가 방금 뭐였죠? 그쵸? 마이너스의 2 빼기 b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요, 여기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에 2 더하기 b라고 두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에 플러스 두면 될까요?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 x-1 곱하기 2x 더하기 2 더하기 b라고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결국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극한식에 대입합시다. 자, 결국 이 주어진 식은 지금 뭐냐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지금 분모를 볼게요. 분모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자,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x 마이너스 1에 2x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약분 가능하죠.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지금 2x 더하기 2 더하기 b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분모와 분자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2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b여가지고 2분의 4 더하기 b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여가지고 b가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c가요 마이너스 2 빼기 b였습니다. 다시 대입해주게 되면 c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어가지고 4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답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는 A, B, C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A가 2였고요, B가 마이너스 6이었고요, C가 4여가지고요, 마이너스 8 곱하기 6을 마이너스 48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항상 이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미정계수 푸는 방법들 잘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정계수 끝나면 좋겠지만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17번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함수 fx가 있고요. 또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이요,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서 뭔가 함수가 주어지고요. 함수값을 구하거나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한 90% 가까이는 직접 함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면 fx를 결국 이 문제는 구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fx의 식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극한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fx, 즉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극한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x가요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지금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분자도, 그쵸,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그 3차 함수죠. 저 다항함수다 보니까, 다항식이다 보니까 그냥 f0이 6이야 라고 우리가 봐도 이렇게 끌어낼 수가, f0이 여기 0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6이 아니죠. f0은 0이라고 봐도 우리가 조건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f0은 0.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보시면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요, 지금 x-2분의 fx도 지금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럼 x가 2도 가까이 갈 때 fx는 당연히 지금 다항함수니까 f2가 될 거고요. 얘도 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건 두 개를 끌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잠깐 제가 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고1 겸이고요. 우리 고1 때 인수 정리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자, 뭐였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요. fx에서 어떤 fx의 함수값, 즉 여기서 다항식 값이 0이다. 즉 어떤 값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 값이 0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fx는 뭘 가진다? x-알파를 인수도 가지는 것이 인수 정리였습니다. 우리 고1 때 공통수학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 배우셨죠? 자, 그거 써볼게요. 지금 볼게요. fx가요.
0일 때도 0이고요. 2일 때도 0이거든요.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fx가 반드시 x 빼기 0, 즉 x도 인수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2도 인수도 가질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지금 3차 함수라는 거는 차수가 얼마? 3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차수가 얼마예요? 2밖에 안 되죠. 곱하시면. 그럼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다? 뭔진 모르지만 그쵸? 1차식이 한 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A를 붙이시는 거예요? 네, 붙이는 이유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차 한계수가 1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 때문에 3차 한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AX 플러스 B로 둘 거고요. 뭐 이것도 좀 불편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X-A로 두고요. 최고차 한계수를 알파라고 둘게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원래식을 볼게요. 우리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요 식하고요. 요 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지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였는데요. 방금 우리 fx를 구했죠. 식을 써볼까요? x, x-2, x-a의 알파죠. 그러면 x가 약분되고요. 각각은 0에서 극한 존재하니까 0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여가지고 결국 얘가 2a 알파가 6 나옵니다. 즉 결국 a 알파가 얼마? 3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제 x가 지금 2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2도 가까이 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fx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x, x-2, x-a의 알파, 분모 x-2거든요. 그럼 똑같이 x-2도 약분대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2에 대입해 주게 되면 2 빼기 a 알파가 얘도 6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양변 2분의 곱해주게 되면 2 빼기 a의 여기가 알파가 3인 거죠. 자, 이거 그러면 전개 한번 해볼까요? 2알파 빼기 a알파예요. 방금 보니까 a알파 보이죠? 결국에는 2알파 빼기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이 2알파 빼기 3인 거니까 알파가 얼마? 3으로 확정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예요?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fx를 다 구한 거죠. 되셨을까요? 자, 다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x-1, x-2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구할게요. 자, 결국 우리는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인데요. 결국에는 3x의 x-1의 x-2의 분모가 x-1이니까 여기 또 x-1이 약분돼가지고요. 1 대입해주게 되면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요런 문제는 실제 정말 모의평가, 학평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요 정도 난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7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fx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할 때요. 지금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요. 조금 만약 혹시 이 문제가 논술형에 나온다면 감점을 당할 이유가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볼게요. 보통 우리가 대소관계를 묻는 문제, 특히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묻는 문제는요. 보통은 이제 극한 부등식이 주어지고 그 부등식을 조금만 조작을 하면 그냥 양변에 보통은 뭐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18번 같은 것이 이제 논술형에 나올 경우에는 약간 좀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은요, 이제 부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눌 때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뭘 확인하죠? 그쵸? 그거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부호. 왜냐하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때, 나눌 때, 양수를 곱하고 나올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x-1분의 fx예요. 그러면 부등식 양변을 x-1로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뭐냐, 여기가 모든 양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수 중에서는 1보다 작은 수도 있고요, 1보다 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즉 x가 1보다 클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도 분류를 하셔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객관식이 나올 경우는 사실 그냥 답을 내는 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x-마이너스 나누셔가지고 답 구해도 상관없다마는, 만약 혹시 이런 문제가 논술형에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케이스를 직접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함정이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x-0보다 큰 거고요. 그리고 x가 작을 경우에는 x-0보다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변을 x- 나눌 때에 대해서 0보다 큰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그거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x가 1보다 클 경우, 즉, 이 경우가 x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경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요, x가 1보다 큰 거니까, 그럼 극한은 뭐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1에서의, 그쵸, 얘는 우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양변 x-를 나눠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x-2 하고 여기가 분모 x-1 되는 것이고요, x-1분의 fx, 그 다음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극한 구해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여기 1 우극한일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x-2는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인수분해 보시면요, 분자가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0이 되는 인수 x-1이 약분되죠. 따라서 결국에는 1 더하기 얼마 나온다? 극한이, 그쵸, 여기가 지금 3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1에서의 우극한 보겠습니다. 1에서 우극한인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자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분모가 x-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x-1 약분해주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쵸,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극한 기준을 봤을 때 요 함수도 극한값이 3이고요, 요게 3이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에 대해서 x-1분의 fx가 3인 것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x가 작을 때고요. 요때는 지금 x-1이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요때는 조심하실 건 뭐다? x는 1에서의, 그쵸, 좌극한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1분의 fx, 그 다음에 x-1분의 x제곱 더하기 x-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좌극한도 구해보시면요, 실제 구해보세요. 여기도 3이 나오고요, 여기도 3이 나옵니다. 되었어요? 따라서 결국엔 이때는 x가 1에서의 좌극한이 x-1분의 fx 역시 3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우리가 우극한이 3이었죠. 그리고 좌극한도 3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3으로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값이 답이 3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논술형 문제 나왔을 경우에 이걸 놓치셔가지고요, 한쪽만 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1 통째로 구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케이스 나눠가지고 문제 푸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9번입니다. 발전 단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fx와 gx에 대해서요, 제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fx, gx의 극한값은 3으로 존재할 때 요 주어진 시기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두 함수,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할 때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두 번째 식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극한이 얼마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쵸. fx가 지금 발산입니다, 발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역수. 왜?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예요? 0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 식에서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1이 극한 얼마 나온다?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는 수렴하는 두 함수 fx분의 1하고 efx 빼기 gx를 구한 겁니다.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실수배까지 할 수 있는 거였죠.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곱해보시면요,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1 곱하기 2fx 빼기 gx거든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0 곱하기 3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x가 무한히 갈 때 결국에는 2 빼기 fx분의 gx가 얼마?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뭘 알 수 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얼마? 2도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식 있죠. 지금 요 식하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fx분의 gx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극한값을 구한 겁니다. 그럼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최대한 요 식을 이용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fx분의 gx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분수식에서 그쵸, 양변 분모와 분자를 fx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즉 이 주어진 식을 볼게요. 자, 이 주어진 식은요, 지금 x가 무한히 가고 있을 때 분모와 분자 fx 넣어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1 더하기 fx분의 gx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 빼기 2 곱하기 fx분의 gx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1 존재적 극한값 존재하죠. fx분의 gx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껏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 자, 그럼 분배해주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2여가지고요. 정답은 3분의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거 실제도 여러분들 학력평가 기출 많이 나온 소재거든요. 이렇게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지금 극한식이 두 개가 있을 때요, 결국 f-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인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문제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뭔가 fx가 주어지고 그 fx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90%의 문제들은 결론적으로는 그 fx의 식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좀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fx가 몇 차식인지 그 몇 차 함수인지가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단은 fx의 차수를 먼저 우리가 최대한 구해주는 것이 목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실제로 하시다 보면요, 차수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일단 여기 1번 식이 있고요, 2번 식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먼저 2번 식 잠깐 좀 건드려 보고 나서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주문 형태죠.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로 가까이 갈 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분의 지금 f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면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은 반드시 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은 0인데 어차피 지금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f-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일단 우리가 힌트로 얻은 것은 먼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을 얻어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1번식을 좀 볼 건데요. 자, 1번식을 좀 보시면 지금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애초에 또 fx 안에 이 x 대신 x분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가 좀 그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문제에서 12번 문제 풀 때요. 그 x가 음이 무한대로 갈 때 문제 기억나시죠? 자,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x를 다른 문자로 바꿔가지고 좀 식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좀 구하기 쉽게 풀었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x분의 1을 t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지금 t가 x분의 1 됐거든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지금 t축이고요. x축 두게 되면 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x가 뭐죠? 0에서 우극한입니다. 0에서 오른쪽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t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쵸?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 t를 x분의 1로 두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에는 t가 뭐가 된다? 그쵸,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x가 t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t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그리고 t세제곱분의 1에 대해서 ft의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또 분수가 좀 그러니까 저는 분모와 분자에 t의 해제곱 곱하겠습니다. 자, t의 해제곱 곱해주시면요. 리미트 t가 무한히 갈 때요. 결국에는 t제곱 더하기 1 분의 여기는 ft 빼기 t제곱이 t세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것이 지금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꼴 자체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게 지금 존재하는 무슨 뜻일까요? 무한대분이 무한대꼴 존재해야 돼? 그쵸?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은 거죠. 다항식분이 다항식이니까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볼까요? 이 분자는 차수가 몇 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분모와 똑같은 그쵸? 2차식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극한이 4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반드시 얘는 개수가 얼마? 2차항 개수가 4x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정리해보면 이거죠. ft가 fx가 이제 쓸게요. fx 빼기 x세제곱이 뭔진 몰라. 근데 4x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거 이항해 주시면요. fx는 결국 몇 차식이다?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우리는 뭐다? 요 1차항 계수하고 상수항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럼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뭐가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얼마? 함수값이 얼마야? 0이야. 그럼 뭐 떠올리자? 인수 정리. 그러면 반드시 요 fx는 인수도 뭘 가진다? 인수도 그쵸? x 플러스 3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x는 x 플러스 3에다가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이 3차항계수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요 요 두 개씩을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2차항계수가 얼마죠? 4거든요. 그럼 요 식에서 2차항계수는 뭐예요? 여기 3이고 여기 a니까 3 더하기 a가 얼마? 4입니다. 그래서 a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a는 1로. 그치, 뭐만 찾으면 돼. 우리는 b값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b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쵸? 요 2번 식이 이제 요 마이너스 1량 값을 이용하셔야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결국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 가까이 갈 때 분모 인수분 해주시면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x 플러스 3에다가 지금 a가 1이어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약분이 가능하죠. x 플러스 3 약분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5분의 그리고 9 빼기 3 더하기 b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6 더하기 b가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b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fx 다 구했네요. 됐죠? 따라서 fx 확정 지으시면요, 결국 fx의 경우에는 x 플러스 3에다가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이거 전개해 보시면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에다가요, 그리고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네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f-2 한번 구해보시면요,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빼기 4 빼기 3 이어가지고요, 16 빼기 15는 정답은 1,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식에서 최대한 끌어내시고 나서 늘 말씀드렸지만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 함수가 뭔지 정확히 구해내셔야 돼요. 특히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항함수의 식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판별 연습까지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2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에 극한 문제는요, 도형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도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기출을 보시더라도 요 극한과 도형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기출도 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점 원점이 있고요. 점 A가 지금 A, 0이고요. 점 B가 0,1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할 때요, 지금 A분의 R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요, A분의 R에 대해서 지금 극한의 주체는 A입니다. 그쵸? 주인공은. 그 말은 뭐냐면 결국 A분의 R을요,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즉 요 A분의 R을 뭐로 바꿔준다? A에 대한 뭔가 꼴로 바꿔주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용 사항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접원의 중심, 그쵸, 내심이죠. 자, 내심은 뭐였냐면 삼각형에 대해서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었었고요. 그 내심의 특징은 또 뭐였냐면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았습니다.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좀 표시해보면 여기 내심이 있으면 여기를 제가 점 i가 두게 되면 i에서 여기 점이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지금 반지름 r로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성질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자, 여기 내심에서요, 제가 각 꼭지점까지 한번 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있죠. 즉 적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삼각형 OAB의 넓이는요, 크게 세 군데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삼각형 OAI, 여기 삼각형 OAI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BI, 그 다음에 삼각형 ABI,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OAI 여기는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여기 OBI를 보시면 OBI는 요 부분을 여기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CI의 경우에 ABI의 경우에는요, 지금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전체 삼각형 넓이가 지금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전체 삼각형 OAB는요, 지금 여기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A고요. 빗변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삼각형 OAI의 경우엔 지금 노란색 부분이죠. 얘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반진 R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삼각형 OBI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그쵸, R 곱하기 A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ABI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 있어가지고요. 2분의 1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시면요. 결국 A는 R 더하기 AR 더하기 R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자, R로 우선 묶어볼게요. 그러면 R는 알고 묶어주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R분의 곱해주시면요. 결국 R분의 A가 뭐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죠? A분의 R이죠. 지금 뭐예요? R분의 A죠. 뭐만 해주면 돼요? 역수.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A분의 R은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했네요.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기에는 리미트 A의 0의 우극한에 대해서 A분의 R은 뭐냐면 리미트 A가 0의 우극한에 있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0일 때 1 극한 존재하고요. A도 극한 존재하고 요 무리식도 극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극한 취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1 더하기 0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어가지고요. 정답은 2분의 1이에요. 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분의 1 되겠죠. 문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용 상식 있죠. 내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셨을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형에 대한 내용들은요. 그때그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수능이나 모의평가 학평에서도 이 도형 문제가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요. 정확한 도형 내용들 특히 중학교 도형 내용들은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함수 fx가요, 모든 양수 x에 대해 이렇게 성립할 때요, 조금 복잡한 식이 또 극한을 구하라고 되겠습니다. 사실 요 문제는 좀 풀면서요, 저도 미리 풀어보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사실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게 논술형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석적인 풀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가 부등식에 주어져 있고, 극한이 있으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대소관계,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 떠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fx 제곱이 분자에 있고요. 그 분모에 지금 4차식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요. 저는 먼저 그러면 부등식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볼게요. 그럼 제곱해 주게 되면 4x 더하기 3의 제곱 여기다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x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2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분모가 요만큼 있으니까요. 양변 똑같이 또 곱할 거예요. 자,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해주게 되면 이거 다시 쓸게요. 결국에는 3x의 4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gx가 두겠습니다. 이거 gx가 두고요. 곱하기
3x의 4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볼 건 뭐예요? 각각의 극한이에요. 자, 그럼 극한을 볼게요. 지금 자, x를 지금 무한히 보내보고 싶은 거죠. 무한으로 갈 때 잘 보시면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봐야 된다고요?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비입니다. 적어볼게요, 한번. 지금 보시면 4x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3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분의 여기는 2x 세제곱에 빼기 3의 제곱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분모를 보시면요. 지금 분모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6차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최고차항이 16x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최고차항이 지금 3x의 4제곱이어가지고 곱하시면 48의 x 6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도 보시면 분자의 최고차항은 4x의 그쵸? 6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비니까 결국에는 48분의 4여가지고 11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걸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극한을 취했을 때 최고차항 개수 여기 분모는 4x 4제곱 곱하기 3x의 4제곱 되겠죠. 여기 제곱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분모 같은 경우 최고차항이 12x 6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자의 경우에는 2x 세제곱이어가지고 12분의 그래서 해주시게 되면 여기 x 6제곱 되겠죠. 죄송해요.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12분의 1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12분의 1 맞아요. 자, 근데 요 풀이가 과연 정석적인 풀이일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맞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풀 때는 다항식을 다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6차식을 전개하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뭔가 수렴하는 함수를 찾는 거거든요. 수렴하는 함수들을.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뭘 찾자? 우리는 수렴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주어진 부등식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x가요 1차분의 3차, 1차분의 3차예요. 좌변, 우변 둘 다. 그쵸? 일단 나는 그러면 최대한 뭔가 수렴할 수 있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차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3차고요. 여기가 1차한 뜻은 분모에 뭐만 곱해주면 그쵸? 여기에다가 2차만 곱해주게 되면 3차분의 3차여가지고 그 새로운 함수가 수렴을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x제곱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돼 있냐면 모든 양수 x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분모가 0일 수는 없고 부동의 방향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쵸? 저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부등식을 보시면요. 4x 세제곱 4x 더하기 3분의 2x 세제곱 빼기 3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fx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2x 다시 쓸게요. 여기 2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1이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저는 x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최종적으로 어떤 부등식이 나오냐면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분의 2x 세제곱 빼기 3은 x제곱분의 fx가 작아. 그리고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는 x제곱분의 fx보다는 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극한 취해 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분의 2x 세제곱 빼기 3 요거 하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최고차항 개수비 그쵸? 2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최종적으로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운데에 있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얼마로 수렴한다? 그쵸?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한 겁니다. 뭐가? x제곱분의 fx가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fx의 제곱에다가 또 분모에는 4차식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x제곱분의 fx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fx 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요 식을 뭐 하면 될까요?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제곱 한번 해볼게요. 즉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 4제곱분의 fx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모와 분자를 x의 4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주어진 식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무한히 갈 때,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x 4제곱 나눠줄 겁니다. 자, 결국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x 4제곱분의 fx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보이실까요,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 극한 존재하죠? 얘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다 했네요. 따라서 수용적 정리하시면요. 결국에는 극한값이 3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여기가 4분의 1이어가지고요. 3분의 4분의 1이어서 정답은 1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 풀었던 풀이 있죠. 제곱을 한 다음에 6차식 만들어가지고 최고차원 계수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논술형에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돌아가는 풀이보다는 이렇게 딱 정확히 맞는 풀이가 정확하게 맞는 풀이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연습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두 문제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오늘 풀었던 문제가 좀 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특히 뒤엔 발전 문제 4문제 있죠. 19번, 20번, 21번, 22번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다시 혼자서 좀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제 함수의 연속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함수의 연속도 전체 2시간 동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중단한 문제, 함수 연속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친인척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